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세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벤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네. 3월 중순에 소개해 주셨던 IHQ가 네. 하루 만에 25% 넘게 급등하면서 바로 2차 목표가를 넘어섰습니다.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IHQ 같은 경우는요. 제가 네. 사실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SNLF 디자인이라는 종목을 한 5차례 정도 소개를 해드렸고 맞아요. 그때마다 좀 강한 10에서 30%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관련 수혜주로서 위지 스튜디오를 설명을 드렸었고요. 같이 VFX 관련해서 특수효과 관련해서 공식 협력업체다라고 소개해드렸었고 또 이제 디즈니가 계열사를 통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5%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IHQ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디즈니 플러스 국내 상륙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IHQ 또 SNF 디자인 위지 스튜디오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연이어서 계속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 IHQ가 오늘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2차 목표가도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1차는 2,250원을 말씀드렸었고요. 2차는 2,5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고가가 2,530원까지 찍었기 때문에 당연히 2차 목표가에서 수익을 챙기시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 나와서 한 22% 정도 수익을 지켰을 거고요.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도 1차 목표가 위에 있습니다. 2,250원 위에 2,285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챙기셔도 되고 익절 라인대를 2,200원 라인대를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익절 라인대 잡고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로 잡아드렸던 2,500원 라인대를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좀 주춤하다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네. 상승을 하길래 보유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기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전거래일에 짚어봤던 종목들도 리뷰를 들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우선 암호화폐 관련해서 네. 퓨처 스트림 넥트워스를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네. 오늘도 흐름이 상당히 좋던데요. 네, 오늘도 전일 고가를 살짝 돌파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네. 있고 현재도 지금 강보합권 내 흐름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업비트 관련해서는 우리기술 투자와 또 대성창투를 두나무 이증시 나스닥 상장 기대감으로 연이어서 말씀드려서 5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었고 또 빗성 관련해서는 인수 기대감에 제가 비덴트라는 최대 주주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종목 또한 30%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3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코인원이라는 게 이제 3인데 거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정확히 말하면은 최대 주주 엘로 모바일이 이제 코인원 최대 주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모바일 광고 대행 업체이기도 한데 틱톡이라든지 유튜브의 모바일 방송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당연히 광고 대행 업체인 퓨처스트림 네트워스도 같이 고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한알령 해제 수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NFT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또 시집이 방한 얘기가 다시 한번 또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에 따른 가장 강력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1,47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었고 돌파 시에 1,630원을 2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손절 라인대는 1,200원 말씀드렸는데요. 1,25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알령 해제까지 다양한 모멘텀이 네. 있었던 퓨처 스트림 넥트워크스 한번 짚어봤고요. 그리고 또 자율주행을 오랜만에 들고 와 주셨고 삼보모터스 소개해 주셨어요. 네, 삼보모터스는 오늘 살짝 쉬어가는 모습, 약보합권 내 흐름 유지되고 있는데 네.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현대자동차 협력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열사 프라코와 함께 현대 계열사와 함께 SCC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커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소 연료 전지용 분리판 특허 기술도 현대차와 함께 공동 기술로 개발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물주라고도 설명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차기 대권 후보의 2위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 보궐시장 선거에서 또 민주당이 패배를 했었을 때는 또 관련해서 이재명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요.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의 협력사 그리고 또 이재명 관련 종목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7,9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돌파 시에 8,7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시고 손절 라인대는 6,400원 말씀드렸는데 6,75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보모터스까지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네. 네, 한 주의 시작이지만 그간 또 준비했던 네. 종목들이 참 잘 가서 기분 좋은 리뷰 오늘도 해봤는데요. 오늘 두 가지 섹터 또 새롭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섹터 어떤 섹터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 섹터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뭐 디지털 뉴질의 끝판왕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안 관련 섹터를 첫 번째 섹터로 가져왔습니다. 네, 디지털 뉴딜의 또 피날레라고 네. 할 수 있는 보안 섹터를 오늘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보안 달리자라고 네. 기분 좋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뭐 7,50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2년 동안 작년 기준으로 2년 동안 북한에서 3억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3,500억 이상의 가상화폐 거래소의 해킹 사례가 있었고요. 그 돈으로 이젠 북한의 어떤 북핵 지원을 했다고 지금 발표가 됐었는데 지금 7,500만 원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북한의 또 가상화폐 거래소 또 해킹에 대한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다라고 그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말 동안에 페이스북이 한 17억 명 정도의 어떤 이용자가 있는데 5억 명 정도의 개인정보 유출이 됐습니다. 국내에서도 12만 명 정도의 어떤 개인정보 유출이 이어졌는데 그럼 앞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에 가는 과정에서 보안 관련 섹터가 계속 유망하고 또 최근에 백신 여권 관련해서 아이크래프트랑 또 라온시큐어도 최근에 보안 관련해서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2년 동안 지금 보안 관련 섹터의 어떤 실적적인 부분이 계속 고성장하고 있고요. 또 비대면 사회에서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뭐 재택근무라든지 또 그리고 또 온라인 수업 계속해서 이어졌을 때 보안 관련 섹터, 특히 네트워크, 정보 보안 섹터는 앞으로도 계속 고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도 2년간 계속해서 고성장하고 있는 보안 섹터 중에 공략주를 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종목 공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보안 관련해서 절대 강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지니언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니언스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뉴페이스인 만큼 대안주로 보면 될까요, 네, 지금? 지금은 보안 관련해서 대안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충분히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니언스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 장에서 가격 지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7.2%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8,040원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지니어스를 가져온 이유를 직접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oT, 사물 인터넷 시대의 통합 플랫폼 선두주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안 솔루션, 국내 NAC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조달청에서 하고 있는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 나라 장터의 시장 규모가 100조 원 이상으로 돌파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점유율을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도 제품 기획력과 기술력이 인증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차세대 보안 솔루션이 EDR 시장의 어떤 선두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DR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머신러닝 그리고 AI가 탑재된 보안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악성 코드 탐지율이 한 60%에 그쳤는데 지니언스의 EDR 같은 경우는 오히려 99.5% 거의 100% 가까운 악성 코드 탐지율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상에서 바이러스가 이제 검출됐을 때 확인하고 그거를 이제 치료하는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니어스 같은 경우는 AI와 또 머신러닝의 기능을 탑재해가지고 직접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또 그리고 그 유통 경로를 파악해서 미리 차단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EDR 시장이 지금 계속 고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B 손해보험을 비롯해서 대형 금융기관에도 수지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공공기관에도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제 비대면 사회에서 보안의 어떤 솔루션의 그 실적 부분이 계속 고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제가 항상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보안 관련 섹터는 제가 이제 비대면 사회에서 굉장히 꽃이다. 그리고 또 디지털 뉴딜의 끝판왕,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소개해드렸는데 뭐 원격 근무뿐만 아니라 트래픽 증가로 지니언스의 또 제품 구매, 또 추가 구입에 대한 어떤 수요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서 정보 보안 업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계속해서 고성장할 수 있고 실적 턴 어라운드가 기대돼서 보안 관련 섹터들을 우리가 꾸준히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EDR 시장의 절대 강자, 선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지니언스를 첫 번째 보안 관련 종목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조하시는 섹터인 만큼 이번에 지니언스의 행보가 참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접근을 해볼까요, 가격적으로? 네, 맞습니다. 제가 보안 관련해서 뭐 K사인뿐만 아니라 뭐 라운 시큐어 그리고 또 드림 시큐리티 그런 종목들 최근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지니어스도 최근에 안정적인 반등 흐름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제가 7,000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바로 직전 가격대를 손절 라인대로 가져왔는데 7,000원 라인대를 종가상 이탈했을 때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고요. 7,200원이나 7,3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8,600원 라인대, 바로 직전 고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시고 돌파 시에 9,5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니언스 또 구체적으로 가격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섹터 넘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섹터 어떤 섹터 들고 오셨을까요? 네, 두 번째 섹터도 제가 달릴까 말까 코너에서 시리즈로 연이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섹터입니다. 바로 메타버스 섹터를 또 가져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강조해 주시는 섹터가 연달아 나오고 네. 있네요. 그럼 메타버스 오늘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메타버스는 비보호를 주셨어요. 이유 들어볼게요. 뭐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지금 선별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뭐 메가 트렌드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시장 여파로 종목들이 같이 큰 상승으로 아직까지는 주도 섹터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네. 뭐 한비소프트라든지 뭐 선익 시스템 일부 종목들만 좀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메타버스 관련 섹터들은 꾸준히 지켜봐야 되고 그 섹터 안에서도 지금 현재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외 쪽으로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직 주도 섹터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 안에 오를 여력이 충분히 있는 종목들은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종목 노려볼까요? 네, 일단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지금은 대안주지만 앞으로도 좀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또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돼서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에스코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스콘의 일자리 채용 관련해서도 맞습니다. 예전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럼 대안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러면 에스콘에게 현재 구간 화면으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5% 상승 중에 있고요. 2,3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재료들 짚어볼까요? 네, 일단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일자리 관련 종목입니다. 사실 뭐 커리어넷 지분을 76% 이상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최근에 그 지분을 좀 매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자리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을 때 아직까지 에스코넥은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자리랑 저출산 관련 섹터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또 보궐선거에서 또는 차기 대권 후보에서 가장 강력한 정책 수혜주잖아요. 그래서 네. 일자리 관련 섹터로도 여전히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대표적인 1차 협력사입니다. 그래서 금속 부품을 납품하고 있고요. 그게 들어가는 게 또 VR 기기뿐만 아니라 태블릿 PC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VR 기기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 수혜주로 묶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올해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됐을 때 태블릿 판매에 또 수요가 계속 증가했을 때는 에스코넥의 실적 또한 턴 어라운드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외장 힌지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KH바텍이 이제 독점을 했었었는데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에스코넥에서 외장 힌지를 양산을 시작하기 때문에 외장 힌지 관련해서 대표적인 수혜주로 좀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수소 생산 기술까지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수소 발전 전력 의무 구매 추진 계획이 발표가 됐을 때도 가장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 에스코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본격적인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충분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마무리되고 추세대로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고 또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외장 힌지 관련해서 새롭게 부각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요. 두 번째 종목으로 에스코넥을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4, 5%대 상승폭 보여주고 네. 있는데요. 접근 어떻게 해볼까요? 네,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 큰 상승이 나왔을 때가 이제 수소 발전 전력 의무 구매 얘기가 나왔을 때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약간의 최근에 시장 여파로 인해서 좀 기간 조정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추세로 쭉 이어서 봤을 때는요. 지금 추세 하단 부분에서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를 2,100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으로 봤을 때 박스권 하단 부위를 여러분들이 손절 라인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3거래 전에 좀 의미 있는 상승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그 부근대에서 손절 라인대를 잡고요. 분할 매수 같은 경우는 2,200원 라인대 부근에서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는요. 바로 직전 고점 라인대인
2,55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좀 설정하셨으면 좋겠고요. 강력하게 돌파했을 때 2,8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 2차 목표가도 잡아주셨고요. 네. 분할 매수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또 첫 주의 시작인 만큼 네. 힘차게 출발을 해봤는데 더 많은 이야기 무료 방송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컨텐츠 관련 sek터, 제가 이제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컨텐츠 관련 섹터 여전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창투사 관련해서 우리기술투자뿐만 아니라 대성창투, 또 그리고 에이티너 인베스먼트 관련 종목도 여전히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인데요. 이번 주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또 강력한 섹터, 또 강력한 종목에 대해서 장 끝나고 4시 10분에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MBN골드 사이트에 4시 10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료 방송 4시 10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달릴까 말까는 내일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달릴까? 말까? 당분간 시장은 무조건 종목 장세입니다. 아시죠? 이런 시장에선 김준호가 잘합니다. 휴대폰 문자 받는 사람의 샵 2034 누르시고 제 이름 김준호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쭉쭉 오르는 종목들 딱딱 골라드릴게요. 김준호에게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